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경기는 올랜도 대 휴스턴 경기인데, 얘네들도 뭐 최근에 붙은 적이 한번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3월 11일날 붙은 거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붙었었고, 그때는 이제 휴스턴이 홈이었는데 오늘은 올랜도 홈입니다만은, 이때도 되게 언더게임이 났었어요. 사실 뭐 두 팀 다 색깔이 비슷비슷합니다. 많은 이제 그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하고 본인들의 이런 슈팅 기회를 조금 더 가져가는 그런 움직임을 취하는데, 이게 올랜도의 특성이 그래요. 올랜도가 지금도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휴스턴은 상대한테 오펜을 많이 따거나 수비를 성공시켜가지고 상대보다 더 많은 슈팅 기회를 가져간다. 보면 이날 올랜도는 전반적인 야투들이 다 안 좋았죠. 전체 야투가 32.6%입니다. 이거는 진짜 안 들어간 거죠. 외곽 같은 것들도 그렇게 좋진 않았고, 자유투는 많이 뜯었습니다만은 뭐 이기기에는 모자랐고요. 스틸 10개, 오펜시브 라운드 13개 뭐 이렇게 했는데, 벤케로 말고는 잘한 선수가 없어요. 바그너가 살짝 부진하다든지, 벤케로 바그너가 엄청 터지는 게 아니면 올랜도가 일단은 이기기가 힘듭니다. 가끔 가다가 뭐 3점이 터지는 날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가 뭐 썩 많지는 않죠. 그리고 이날 뭐 휴스턴은 전체적인 야투는 휴스턴도 좋지는 못했습니다. 이때도 벤블릿이 못 나왔는데, 제일런 그린 뭐 야투율이 뭐 3개 중에 하나 들어간 수준이고, 딜런 브룩스도 비슷했고요. 그나마 이제 뭐 이슨 같은 애들도 좀 해줘야 되는데 야투는 되게 안 좋았고, 대신에 벤치가 조금 해줬습니다. 스티븐 아담스가 오펜을 11개를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올랜도한테 휴스턴이 오펜을 20개를 잡고 이래갖고 리바 싸움에서 그냥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올랜도의 강점 중에 하나인 뭐 이런 것들도 휴스턴한테는 잘 안 통하더라, 그런 것들이 보였었고, 휴스턴이 턴오버가 19개나 있었습니다. 올랜도가 이거는 뭐 스틸 많이 딴 것도 그렇죠. 그랬음에도 경기 자체는 조금 더 야투가 나왔던 휴스턴이 가져갔는데, 두 팀 다 야투가 40%가 안 되는 그런 날이었었어요. 두 팀이 붙이면은 이럴만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랜도 특유의 이런 늪팀 같은 움직임들, 그런 것들이 나와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올랜도가 참 대단합니다. 오늘은 또 홈으로 오긴 하는데, 그동안 이제 원정 5연전을 하다가 원정에서 미러키, 휴스턴, 뉴올, 미네소타, 클리블랜드, 이런 일정이 뉴올리언스 빼고는 전부 빡세잖아요. 근데 미러키 잡고 뉴올 잡고 클블 잡고, 올랜도도 원래 홈강팀인데 원정에서도 이랬단 말이에요. 확실히 요즘에는 조금 좋아진 게 있기는 하다. 반대로 근데 휴스턴이 지금 7연승이거든요. 얘네들도 근데 7연승 중에 최근 6번이 전부 홈이었습니다. 그 이제 6연승 기간 동안에 필라델피아, 시카고, 댈러스, 피닉스, 올랜도, 뉴올리언스 전부 좀 나사가 빠진 팀들을 상대한 거긴 한데, 올랜도도 뭐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저는 매번 휴스턴 하면은 이런 센군과 아담스를 동시 기용하는, 아니면 뭐 요즘에는 아담스 대신에 랜데이 같은 애들 써가면서 그 투빅을 쓰는 움직임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잘 발현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오펜시브 리바운드로 확연하게 좀 가져와주는 구간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두 팀 다 비슷한 색깔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본인들의 색채를 많이 띠는 팀은 휴스턴 쪽이 가깝다고 생각은 들긴 들어요, 저는요. 근데 뭐 지난번만큼 그렇게 야투가 안 터지는 그림? 저번엔 너무 심하긴 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이 경기도 209.5여도 언더를 봐야 되긴 될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나 둘 다 뭐 치고 나갈 만한 그런 움직임은 크게는 안 보이고, 이건 휴스턴이 원정이어가지고 2.5를 받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면 만족스럽습니다. 지난번에는 홈일 때 4.5였는데 원정 2.5. 근데 이건 뭐 지난번 경기 때 야투라든지 요즘에 휴스턴 분위기, 그런 거 생각하면은 2.5여도 휴스턴을 좀 보고 싶은 경기이기는 해요. 둘 다 보시다시피 요즘 특히 이제 올랜도는 공격까지 안 되고, 수비는 둘 다 좋죠. 휴스턴은 공격은 그나마 조금 된다. 역시나 뒤쪽에 있는 이런 야투 내용은 안 좋았으나 득점 자체는 좀 많았던, 상대보다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간다. 저는 전체적인 야투가 그렇게 많이 주고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209.5 기준으로는 뭐 언더 같은 것도 한번 볼만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 다음 인디애나 대 댈러스 경기 있는데요. 사실 일단 인디애나가 분석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 직전 경기 때는 뭐 할리버튼, 니스미스, 시아캄, 터너 주전들이 4명이 빠졌는데도 이 경기를 미네소타를 잡았잖아요. 그날은 이제 오비 토핀이 진짜 잘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연장을 갔는데 연장에서 3점을 4개를 쐈고 4개 다 넣었습니다. 이런 활약을 해주다 보니까 인디애나가 참 어려운 경기도 승리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맥코넬도 요즘 좀 안 좋았지만은, 그날은 맥코넬이 또 이제 뭐 벤치도 잘 이끌고 클러치 때도 잘하고 이랬었지만은, 사실 인디애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도 분석이 되게 어려운 팀이에요. 지난번에 아마 필라델피아랑 했을 땐가? 그때도 초반에 엄청 뒤지다가 워낙에 필라델피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후반전에 역전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사실 뭐 인디애나가 엄청 잘했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자, 댈러스도 근데 지금 상황이 비슷합니다. 필라델피아랑 너무 결장이 많죠. 여기도 보면은 뭐 어빙이나 라이벌리, AD, 마틴, 게포드, 엑섬 싹 다 못 나온다. 원래 뭐 기존에 결장하는 애들은 그렇고, 엑섬도 지금 이제 시즌 아웃이 돼가지고 한 두세 경기간은 못 나오고 있는데,
얘가 복귀한 이후부터 그래도 나름대로 약초 48%에 3점 43.7%, 경기당 뭐 한 9점 정도밖에 못 올리긴 하지만 충분히 슈팅 기회가 오면 잘 넣어주고 있었거든요. 괜찮은 효율로. 워낙에 지금 댈러스가 점수를 내줄 선수가 부족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는 워싱턴이 돌아왔는데, 워싱턴이 이제 복귀한 경기에서 필라델피아한테 많은 득점을 하긴 했습니다. 댈러스가 상대가 좀 빠른 경우에는 득점을 꽤나 해주긴 해줍니다. 맞춰가긴 하는데, 어쨌든 내일 상대하는 인디애나는 최근에는 저는 인디애나가 오바팀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댈러스도 이제 후반기 기준으로 그 전에 워낙에 뭐 어빙도 있고 나름대로 괜찮았으니까, 댈러스가 괜찮은 팀이었으니까. 근데 오펜시브 레이팅이 뭐 4등에서 27등 되고 디펜시브 레이팅도 쳐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넷 레이팅도 마이너스 11.4로 29등이죠. 거의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드라마틱한 하락이 있었다. 댈러스가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 경기 역시 뭐 댈러스를 좋게 보기는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댈러스가 뭐 필라델피아라든지 뭐 탱킹하는 유타, 워싱턴 이런 애들보단 낫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냥 요즘의 모습 자체가 너무 자원 부족이 보인다. 이게 그래도 저번에 뭐 필라델피아전처럼 애들이 터져줄 때는, 득점을 해줄 애들이 좀 터져주는 경우에는 점수도 많이 뽑긴 하는데,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긴 하죠. 그나마 내일 이제 뭐 하디라든지 브랜든 윌리엄슨 같은 애들, 그리고 뭐 워싱턴도 복귀를 했고, 이렇게 점수를 뽑아줄 각이 약간은 더 있긴 하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오바 생각은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인디애나가 그렇게 지금은 오바 팀으로 딱 내다보기가 어렵긴 한데, 댈러스가 템포가 뭐 대단히 빠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뭐 상대랑은 맞춰랑 간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인디애나가 이길 것 같기 때문에, 댈러스는 최대한 이거를 뭐 수비로 뭔가 한다기보다는 공격에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구성 자체가 수비를 하기 좋은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댈러스가 어느 정도 저는 득점을 해줄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승리하는 쪽은 인디애나일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오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디애나가 이거를 8.5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는 인디애나도 딱 저번에 오비 토핑 같은 애들이 보여준 것처럼 댈러스의 약점 같은 이런 그 오펜시브 리바운드 그런 것들을 공략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인디애나가 오펜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한때 이렇게 인사이드 득점이 상당히 좋았었던, 인디애나가 올 시즌 꾸준하게 이렇게 야투율이 좋았던 거는 상대 리머텍을 정확히 잘해줬다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나는 요즘에 인디애나 그런 색깔까지는 아니라고 봐가지고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일단은 저는 뭐 인디 사이드에다가 오바 그 정도로 생각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애미 대 디트로이트 경기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디트로이트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사실은 한 6경기 동안 2승 4패 하다가 물론 뭐 상대들이 오클도 있었고 뭐 골스도 있고 클파도 있고 이랬는데, 워싱턴한테까지 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디트로이트가 약간 좀 망설여졌거든요. 얘네들이 시즌 후반부 가니까 슬슬 좀 처질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바로 뉴올리언스 그냥 사냥하기도 하고, 디트로이트는 그냥 저는 매번 기본빵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일단 기본적인 수비가 좋은 편이고, 그리고 공격도 좀 기복 없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최대한 상대 인사이드에서 노는, 그날 슛감에 구애받지 않는 최대한 안정적인 득점 루트를 많이 선호를 한다. 그런 것들이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도 디트로이트가 이렇게 야투감 같은 것들은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도 기본빵인 수비가 워낙에 좋다. 이 와중에 또 이제 디트로이트는 나름대로 좀 빠른 팀이거든요. 페이스도 지금 전체 1등 수준을 지키고 있고, 후반기에는 전반적인 뭐 야투 시도라든지 자유투 얻어내는 거, 인사이드 노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트로이트는 좀 오바팀으로 봐야 되긴 하는데, 이거는 마이애미가 지금 워낙 너무 언더팀이기는 해요. 근데 마이애미도 얘네들이 원래는 수비가 꽤 괜찮았거든요. 언더팀이지만은 뭐 공격은 못해도 수비를 잘해가지고 언더팀이었는데, 요즘엔 마이애미도 수비가 좀 아쉽기는 합니다. 여기에는 지표 자체도 좋지가 못하고, 특히 이제 공격을 보면은 득점은 100점을 못 내고 있습니다. 5경기 동안. 그래도 마이애미가 가끔 가다가 오바를 내고 이럴 때는 3점이 터지는 경우인데, 요즘에는 3점도 개판입니다. 얘네들이 라인업 조정이 상당히 많아요. 원래는 투빅을 쓰다가 지금은 아데바요 원빅에 뭐 덩컨 로빈슨 선발로 쓰고, 내일은 보니까 뭐 하케즈나 위긴즈 같은 이런 윙 자원들을 2명이나 쓰겠다 뭐 이런 모습도 보이는데, 어찌됐건 마이애미는 지금 공격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거의 뭐 없다고 봐야죠. 얘네가 3점이 종종 터질 때 그때는 오바를 내거나 비비는 그림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뭐 좋은 3점 기회를 만들지도 못하고 3점을 잘 넣지도 못하는 형국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내일도 디트로이트가 좀 우세한 게임이 예상이 되고, 마이애미가 점수를 많이 못 내는 최근 흐름이랑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디트 사이드에다가 뭐 언더는 이게 또 글쎄 디트로이트가 좀 빠른 팀이어서 마이애미랑 하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반대로 마이애미는 되게 느린 팀이죠. 보시다시피 페이스 느려, 야투시도 적어, 자유투도 못 뜯어, 속공도 안 해, 뭐 이런 팀이어서 글쎄 저는 언더를 조금 더 우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클라호마 대 필라델피아인데, 자, 이거는 일단은 오클라호마가 내일은 좀 결장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제이덥, 도르트, 스가 아마 그리고 하텐슈타인까지 관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내일 아침에 추가적인 결장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클라호마가 지난번에 이제 포틀랜드전에 이어서 또 한번 관리를 해주는 거고, 내일 상대는 필라델피아죠. 필라델피아는 그냥 지금 라인업이 이렇습니다. 자원 자체가 빅3가 싹 다 이탈을 했어요. 엠비드나 폴 조지 시즌 아웃 선언됐고, 메시도 요즘 못 나오고 있고, 점수를 뽑아주던 우브레까지 다 풀입니다. 그래서 내일 그냥 딱 봐도 필라델피아가 결장이 너무 많아도 많아요. 저번에 막 필라델피아가 휴스턴이랑 썼나? 그때도 점수 되게 많이 내고 요즘엔 좀 빠른 템포가 보인다고 했는데, 저는 내일도 일단은 필라델피아가 이런 뭐 G리그 매들을 많이 쓰면서 좀 빠른 템포로 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오클라호마가 손꼽히는 수비팀이다. 이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야투라든지 3점이나 좋지는 않아. 근데 득점은 3등이죠. 수비적으로도 야투 방어라든지 3점 방어 내용이 좋지가 않은데 수비가 실점이 5등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효율 좋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필라델피아는 이렇게 안 좋은 공격 효율에 득점은 많다. 그냥 많이 시도하는 거예요. 빠른 템포라는 소리고, 수비는 그냥 실점이 많죠. 이건 지금 필라델피아가 상당히 오바 팀의 양상이 있다. 저도 매번 이런 것들을 짚어내면서 필라델피아 경기 오바를 많이 가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지난번에 오클라호마가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던 그때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포틀랜드전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때는 오클라호마가 스가 빼주고 그냥 라인업이 개판이었거든요. 오클라호마가 그냥 결장한 선수만 봐도 홈그랜, 케이슨 올락스, 제이덥, 도르트, 스가, 하텐슈타인. 그래도 이번에는 아직까지 공헌이 된 거는 제이덥이랑 도르트, 스가밖에 없긴 한데 추가적인 결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때 당시에는 에런 윙기스가 아주 미친 활약을 했습니다. 특히 이게 전반전 막바지, 2쿼터 막바지 때 그때부터 오클라호마가 제대로 벌렸거든요. 그 중심에는 에런 윙기스가 있었다. 제일린 같은 애도 이날 트리플 더블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일린이 탄탄한 수비, 그리고 해주는 이런 에이스 한 명, 이런 것들로 상당히 좋은 경기를 했었어요. 되게 경제적인 경기라고 봐야죠. 이 당시에 포틀랜드도 되게 무서운 팀이었는데, 제가 이때 포틀랜드 프렘 봤는데 오클라한테 뭐 한 15연패 중이다, 이거 한번 끊을 만한 기회다,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분석을 했는데, 오클라호마하고 홈에서 포틀랜드를 그냥 89점으로 묶어버리면서 되게 좋은 경기를 했었죠. 글쎄, 지난번에 흐름으로는 오클이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도 수비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겼던 건데, 지금 상대하는 필라델피아도 오클이 막을 만한 팀이긴 하거든요. 이게 언더오버는 230점 오면은 꽤나 높아. 보기가 어렵긴 한데, 과연 오클이 필라델피아를 잘 봉쇄할 수 있냐, 그게 관건인데, 저는 좀 빠른 농구는 계속될 것 같거든요. 230점 오여도 오바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포틀랜드보다는 필라델피아는 그냥 뒤없는 공격을 하는 팀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요. 한편으로는 뭐 카로소라든지 이런 애들을 뛰면은 그라임스 같은 애들을 봉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이러긴 한데, 저는 뭐 빠른 농구를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는요. 그러니까 오바 생각 중이고, 오클이 너무 많이 빠지긴 한데 지난번에 다 빠졌을 때 홈에서 보여준 모습도 그렇고 팀 자체가 워낙에 빡세다고 생각이 되긴 돼요. 사실 이게 오클 사이드를 보기가 쉽지 않아. 오바를 보는 것 자체가 이거는 필라델피아가 어느 정도 좀 득점을 해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건데, 오클이 이기려면 이거를 한 120점 이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잘 모르겠네. 이게 오클 마헨이나 오바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굳이 따지자면 오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오클도 뭐 이길 거라고 보이긴 보입니다. 그냥 이거는 승리하는 거 오클 보는 건 그냥 뭐 간단해 보이는데, 양상이 좀 안 그려지네요, 잘.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 대 뉴욕 경기인데, 이거도 앞선 경기랑 좀 비슷하죠. 샌안토니오 그냥 지금 뒤없이 이렇게 오바 뛰어놓은 팀이에요. 수비 리그에서 가장 안 되는 수준이다. 공격은 근데 또 거의 뭐 리그에서 1등 수준이라고 하죠. 사실 공격이 1등 수준이라기보다는 그냥 맹렬하게 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상대랑 많이 주고받아, 그냥 샌안토니오는. 그냥 최근에 10경기 동안 평균 124점, 그리고 실점은 129점 이래요. 그게 샌안토니오 농구입니다, 지금. 웬메냐마 이탈 이후에는 수비가 아주 엉망인 셈이고, 빠른 템포의 농구를 하는 거는 여기는 스테판 캐슬이나 데빈 밥셋, 켈든 존슨, 이런 애들 위시로 많이 되고 있거든요. 스테판 캐슬, 최근 10경기 동안 20득점에다가 뭐 리바나 어시관수 잘 되고, 야투 효율 괜찮은 편이고,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스테판 캐슬뿐만 아니라 저는 켈든 존슨 칭찬도 되게 많이 했는데, 켈든 존슨이 사실은 요즘에 한 2경기 정도는 조금 부진하긴 해요. 한창 좋을 때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한 10경기 넘도록 야투 성공률이 뭐 50% 훌쩍 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고, 바셀이 뭐 터지냐 마냐 오락가락할 때가 있지만은 어느 정도는 터지는 날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샌안토니오의 공격은 사실 크게 의심은 안 된다. 저는 이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내일도 샌안토니오를 봤을 때는 저는 오바가 기대가 되는데, 반대로 뉴욕 닉스가 요즘에 뭐 브런슨도 없기도 하고 되게 언더게임 템포가 많이 나오죠. 사실 뉴욕은 올 시즌 내내 이런 언더오버는 엄청 오락가락해. 막 브런슨 없을 때도 엄청 오바 농구였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뭐 3점슛 같은 거 덜 던지고 최대한 뭐 인사이드에서 하고 안정감 있는 그런 공격들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후반기 기준으로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지금 5등에서 29등까지 추락을 했어요. 글쎄 뭐 이런 농구를 하면서도 많이 이기긴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냥 언더 게임으로 가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은 보이는데 샌안토니오 쪽에 시각을 좀 두고 싶기는 해요. 저는 이게 사실 브런슨이 있고 없고보다도 대체자인 맥브라이드가 꽤나 괜찮은 선수예요. 그리고 브런슨 없을 때 미칼이라든지 타운스, 하트도 막 저번 경기 때 3쿼터 만에 트리플 더블 하고 뉴욕의 색깔은 사실 수비하기가 조금 더 좋은 구성이긴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승리 자체는 뉴욕이 할 수도 있다는 마인드지만은 나는 샌안토니오의 색깔은 그렇게 크게 막 뉴욕이 바꿀 만하진 않은 것 같아. 저는 일단 오바 생각을 하고 있고요. 8.5면은 뉴욕 닉스가 저는 매번 얘네들이 타이트한 클러치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다. 이런 분석을 매번 했었는데 오바에다가 샌안토니오의 프렌 생각 중입니다. 프렌 보는 거는 마찬가지로 뉴욕이 클러치를 갈 수도 있다. 저는 그게 너무 신경이 쓰여요. 더구나 지금처럼 이렇게 좀 브런슨 같은 애들이 없을 때는 이게 런을 달리기도 쉽지는 않아 보여서 저는 일단은 샌안토니오 프렌에다 오바. 뉴욕 닉스가 지금 되게 언더팀이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좀 빠른 팀이랑 할 때는 점수를 꽤나 뽑는 게 보이기는 보여. 결이 맞으면 쉽게 보겠는데 결이 약간 다른 팀들 같습니다. 저는. 다음 미네소타 대 뉴올리언스 경기가 있는데요. 자, 미네소타가 얼마 전에 이제 인디애나에서 자원들이 엄청 빠졌는데 그 경기를 고전을 했고 패배까지 해버렸습니다. 연장전에서 3점을 4개 다 꽂아버린 건 그건 좀 자연재해라고 봐야 되긴 해요. 어쨌든 그동안 이 미네소타의 성적이 되게 좋았었는데 한 8연승을 달리다가 깨진 거였었거든요. 또 홈에서 깨져가지고 미네소타가 좀 이런 팀이긴 해. 원래부터 그렇게까지 안정감이 대단히 있는 팀은 아니에요. 수비가 잘 되지만은 공격도 가끔 뭐 기복이 있는 편이고 이런 편인데 그래도 요즘에 랜들이나 디빈첸조 같은 애들이 복귀해가지고 잘해주고 있죠. 특히 이제 디빈첸조는 벤치에서 진짜 계속 꾸준하게 잘하고 사실 이제 맥다니엘스가 진짜 잘하거든요. 지금 얘는 뭐 수비도 지금 스틸이나 블락 합쳐가지고 경기당 막 2.5개 찍어주고 꽤 오랫동안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맥다니엘스가 공격면에서도 성장을 했다. 원래는 뭐 이제 오픈 3 같은 거, 코너 3 같은 거 약간 역할이 그런 거 가끔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커딩 플레이들 그런 정도에 그쳤는데 요즘에는 맥다니엘스가 주도적으로 상대의 인사이드 뚫고 들어가가지고 해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상대가 이제 뭐 앤트맨에만 막 더블팀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앤트맨한테 더블팀 붙이면은 맥다니엘스가 찍고 댕기고 랜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 미네소타 공격 옵션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미네소타는 좀 빠른 분위기도 있고 이렇게 공격이 잘 되는 양상입니다. 수비적으로도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하는 그런 것들은 긍정적이죠. 공격은 잘 되는데 수비에서도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하고 적게 통제를 해. 이런 것들이 강팀의 요건입니다. 저는 미네소타가 이런 것들 때문에 8연승을 달리고 이랬다고 생각하는데 내일 상대하는 뉴올리언스는 얼마 전에 이제 트머삼이 직전 경기 때 1분 만에 나가버렸거든요. 어깨 부상이 있었고 야, 이게 뉴올리언스가 진짜 부상 악령이 심각하네요. 드존터 에머레이 시즌 아웃에다가 허브 존스 없어. 잉그램도 나갔었고 자이언도 못 뛴 시간 길었었고 맥컬럼도 시즌 초반에 못 뛰고 트머삼까지 이제 아마 좀 장기 부상일 것 같아요. 어깨 부상이면은. 너무 진짜 부상 악령이 심각한데 그래도 자이언이 내일도 뭐 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뉴올리언스가 지난번 경기 때 알바라도, 맥컬럼, 트머삼까지 해서 얘네들이 전부 야투가 개쳐박았거든요. 여기다가 호킨스까지 자이언도 초반에 못하다가 그냥 후반전에 세탁을 한 거였었는데 뉴올리언스가 야투가 10%대 구간도 있었습니다. 지난 경기는 그런 경기를 하다 보니까 뉴올리언스한테 믿음은 전혀 없고요. 그냥 얘네는 가끔 가다가 맥컬럼이 터진다든지 이런 거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터질 수 있을 만한 요소인 트머삼까지 지금 빠진다. 이렇게 되면은 뉴올리언스의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이거든요. 저는 내일도 12.5여도 미네소타를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언더오버는 228.5 사실 지금 미네소타가 굉장히 빠른 팀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뉴올리언스가 과연 맞춰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거는 사실 방향성 자체는 비슷해요. 뉴올리언스도 수비 없이 그냥 상대한테 실점도 많이 하고 수비가 안 좋고 공격도 그냥 꽤나 해준다 뭐 이런 팀인데 요즘에는 뉴올리언스가 뭐 트머상에 빠진 것도 그렇고 득점을 해줄 만한 선수가 조금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도 얘네들이 원래 뭐 벤치에서 이제 올리닉 같은 애도 나오고 알바라도도 있고 이러니까 좀 괜찮았었는데 호킨스도 있고 지금은 그런 애들을 선발로 써야 되는 형국이다 보니까 이게 뉴올리언스가 과연 많은 득점을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게 걱정이고 어쨌든 저는 뉴올리언스가 득점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해 보이고 맥컬럼이 엄청 터지는 거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는 미네소타가 12.5여도 해줄 수 있다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경기 구도 자체는 저는 오바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두 팀의 색깔은 언더라고는 할 수는 없다. 미네사이드에다가 오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 유타 대 워싱턴 경기도 있는데 얘네들도 3월달 초반에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3월 6일 경기인데 122 대 125로 워싱턴이 승리를 했었고 유타에서는 101번이나 공격 시도를 했어요. 오펜시브 리바운드 17개 잡고 이랬는데 반대로 워싱턴 95번 그냥 엄청 많이 주고받은 거예요. 빠른 속도로 두 팀의 이제 야투 감각 같은 것들은 사실 워싱턴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고 대신에 자유투를 많이 얻어내서 더 넣었다.
스틸이나 블락 9개, 12개. 상대한테 많은 공격 기회를 제공을 했지만은 그래도 워싱턴 이런 허슬 수치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다들 이렇게 얕은 내용이 좋지는 못했어가지고 그럼에도 서로 간에 둘 다 120점을 넘어버린 이런 경기를 하더라. 그냥 얘네들이 붙으면은 빠른 템포로 붙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워싱턴에서 조던 풀이, 다우프리라든지 미들턴도 지금 아웃이고 이게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직전 경기 때 제가 워싱턴 경기를 못 봤는데 그때 이제 워싱턴에서 조던 풀이랑 미들턴이 경기를 10분밖에 안 뛰었거든요. 부상당한지는 잘 모르겠어. 제가 경기를 못 봐가지고. 근데 이게 요즘에 워싱턴이 저는 저번에 뭐 미러키를 잡기도 하고 얘네가 지금도 시즌 15승인데 11경기 사이에 6승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워싱턴이 원래는 탱킹 레이스 1등이었다가 지금은 그 자리를 조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팀에서 그래도 뭐 득점을 많이 해주던 풀이나 미들턴 같은 애들을 의도적으로 뺀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고 저는 일단은 워싱턴이 앞으로는 조금 더 탱킹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더구나 내일 뭐 유타는 요즘에 또 결장 되게 많아요. 캐슬러나 콜린스 못 나온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리고 마카넨이 요즘에 좀 기복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구성 자체는 사실 주전급에서는 캐슬러랑 콜린스 빠진 거 아주 막 못 메꾼다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수비적으로는 못 메꾸는데 공격말에서는 저는 필리포스키도 칭찬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얘도 이제 뭐 종교적 이슈 때문에 원래는 1라운드 감인데 2라운드에 뽑히기도 하고 생각보다는 좋은 선수입니다. 필리포스키도 되게 얄쌍해가지고 뭐 제2의 마카넨스러운 느낌도 나는데 어쨌든 저는 유타가 내일도 뭐 공격면에서 그리고 템포 면에서는 크게 뭐 뒤처질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반기에도 여전히 이런 페이스 자체는 전체 1등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3점을 많이 줄이고 인사이드 공격을 많이 시도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워싱턴이야 뭐 인사이드는 약한 팀이죠. 그때 저번에 만났을 때보다는 이거는 워싱턴이 여기 있는 지표로도 수비가 뭐 좋아졌다든지 워싱턴이 생각보다 지금 수비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거슬리긴 한데 그래도 저는 오바라든지 저는 유타를 볼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워싱턴의 풀이나 미들턴 같은 이런 득점의 구심점들 이런 애들이 없으면은 조금 약해질 거는 같습니다. 유타 사이드에다가 오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크라멘토 대 클리블랜드 경기가 있는데 이건 일단 클리블랜드가 백투백이에요. 어제 원래 모블리가 뛴다 만다 하다가 경기를 뛰었고 사실 경기는 점수가 되게 많이 났습니다만은 클리퍼스한테 클리블랜드가 패배를 했었죠. 지금 이제 이 경기는 관점이 뭐냐면은 세크라멘토는 사보니스가 이탈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세크라멘토에서 사보니스가 결장한 경기들이 있었잖아요. 한 이렇게 7경기 동안 이 당시에 세크라멘토는 그냥 공격에서 113점 정도 실점은 114점 생각보다 그렇게 오바스러운 움직임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투 내용 같은 것도 보면은 감이 좋지가 못했죠. 47.8%밖에 안 됐다. 3점도 37% 정도. 그나마 3점은 조금 이제 지탱이 된 셈인데 상대한테 허용한 수치가 좀 안 좋았어요. 상대한테 49%로 허용, 3점도 뭐 40%대로 허용 이런 식으로 수비가 안 된 게 더 컸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세카라멘토가 일단은 사보니스가 없는 와중에 공격은 안 될 가능성이 있고 3점이 터지는 게 아니면 좀 어려워 보이긴 한다. 이런 것들이 보이긴 보입니다. 저는 매번 몽크, 라빈, 드로잔 이 구성으로는 사실 수비도 안 되고 공격에서도 전부 다 온볼 플레이여가지고 합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만 많이 했었는데 사실 내일도 세크를 뭐 좋게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클리블랜드가 동부에서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몇몇 선수들은 아마도 로드 매니지먼트가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냥 관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이게 오피셜은 아니야. 과연 내일 클리블랜드에서 얼마나 많은 선수가 빠질지 이런 건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저는 모블리는 쉬게 해줄 것 같거든요.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몇 명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 나 그것 때문에 이 경기가 예측이 되게 어려운데 사실 클리블랜드는 제가 몇 번 얘네들이 올 시즌에도 연승을 되게 많이 날렸잖아요. 10연승 이상만 3번을 했어. 아마 12연승 플러스를 한 3번이나 한 것 같은데 근데 얘네들이 연승이 깨질 때마다 그 이후에 조금 이제 부진한 기간들이 약간씩은 있었거든요. 오늘도 클리블랜드가 패배를 한 거는 그런 범주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얘네가 이제 16연승 달리다가 2연패를 하는 셈인데 나는 클리블랜드가 뭐 3연패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경기도 클리블랜드가 꽤나 이 조정을 해준다면은 그만큼 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요즘에 클리블랜드가 연승 구간이 있을 때도 저는 의심스럽다. 얘네가 뭐 브루클린이나 샬롯한테도 겨우겨우 이기는 거 하며 꽤나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인지 여기도 클리블랜드 최근 공격이 참 안 된다는 게 나와 있기도 하죠. 그나마 수비는 전체 뭐 한 9등 정도로 이렇게 트리플 9등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 나는 클리블랜드가 지금 그렇게 믿을만한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 여기다가 결장까지 조금 더 발생을 한다면은 이건 뭐 세크라멘토도 지금 사보니스가 없어갖고 불안하지만은 좀 나 어려운 경기 같네. 내일 클리블랜드의 이런 좀 이탈을 더 봐야겠지만은 언더라든지 세크라멘토의 프렌 그런 쪽으로 구상 중이거든요. 쉽진 않아요. 클리블랜드가 애들 많이 빠지고도 뭐 이길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세크라멘토가 뭐 대단한 홈 강팀도 아니기도 해서 지난번에 이긴 게 근데 난 세크라멘토는 3점이 터져서 이겼다고 봐가지고 개인적으로 세크프렌에다가 언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틀랜드 대 멤피스 경기. 이것도 원래 같으면 그냥 멤피스를 좋게 볼만 한데 내일도 멤피스가 모란트가 못 나옵니다. 저는 요즘에 모란트 칭찬 되게 많이 썼었죠. 특히 요즘 들어서 많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모란트가 거의 한 3경기 연속으로 결장을 하게 되네요. 여기다가 뭐 벤치에서 부수적인 자원들인 스피주라든지 알다마가 못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멤피스의 라인업 변수가 꽤나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포틀랜드는 또 이제 타이블이 복귀를 했거든요. 자, 제가 타이블을 칭찬을 원래 되게 많이 합니다. 얘가 이제 데뷔 시즌에 필라델피아에서 뛰었을 때부터 엄청 수비적인 역량이 대단했었어요. 근데 포틀랜드에 와서는 사실 부상이 많아가지고 많이 못 뛰었는데 요즘에 복귀해가지고 2경기 동안 28분 뛰면서 평균 수치가 아니라 그냥 합쳐가지고 경기를 뛴 게 28분인데 블락이 2개, 그 중에 하나는 위닝 블락이었고 게임을 접수해버리는 위닝 블락이었었고 스틸은 아마 7개인가 8개거든요. 원래부터 수비가 정평이 나 있는 애야. 제 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블로그에다가 타이블에 대한 뭐 칼럼 같은 것도 쓰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뭐 카마라가 아직 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카마라랑 타이블이 동시에 코트 위에 있으면 이건 수비가 진짜 압박이 엄청나거든요. 이게 멤피스에서 모란트가 없으면은 베인 같은 애들이 집중 견제 대상일 텐데 자책주가 뭐 인사이드에서 원활하게 해준다면 모르겠지만은 저 이거 멤피스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래부터 포틀랜드가 빡센 팀인 것도 있고 자 포틀랜드 왼쪽 보면은 후반기 기준으로 각종 카테고리가 전부 다 많이 올라와 있는 게 보이기도 하죠. 근데 얘네는 애매한 게 사실 포틀랜드가 수비는 좋아. 근데 공격도 꽤 올라왔거든요. 난 이런 게 조금 걱정이야. 원래 멤피스에서 모란트가 없고 지금 뭐 타이블에 올라와 있는 수비나 포틀랜드를 생각을 하면은 언더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이 멤피스가 조금 처진다고 해도 포틀랜드 또한 꽤나 템포 자체는 빠른 팀이란 말이죠. 딱 그게 고민이네. 이 포틀랜드가 한창 이제 막 11경기 동안 10승 1패 달리다가 4연패 했다가 다시 또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한 1승 6패 했잖아요. 다시 근데 올라오고 있어. 물론 토론토나 워싱턴 같이 약팀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포틀랜드는 전 다시 어느 정도 그 정도 해줄 만한 팀이라고 봤거든요. 최근에 1승 6패한 기간 동안 상대한 팀들이 패배한 팀들한테만 뉴욕, 골스, 디트, 오클, 보스턴, 클리블랜드 너무 빡센 상대들만 만났고 그래갖고 좀 많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포틀랜드가 꽤나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런 면에서 이게 포틀랜드가 4.5면은 프렌을 해줄 만도 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멤피스도 확연히 살아나긴 했는데 모란트가 없는 거는 좀 거슬리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난 그림상으로는 멤피스가 꽤나 고전할 것 같다 그런 마인드인데 언더오버는 잘 모르겠고요. 글쎄 전 멤피스의 색깔은 늘 오바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포틀랜드가 생각보다 비빌 것 같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오바에다가 4.5 프레임 보는데요. 멤피스가 물론 홈이나 원정 격차도 있고 포틀랜드도 원정보다 홈에 오면 좋다 이런 건 있는데 팀의 이런 좀 레벨 차이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4.5면은 성에 안 차기는 해요. 프레임 값도. 저는 뭐 프레임에다가 오바 그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핸디값 때문에 선택하기가 쉽지 않네. 느낌은 오는데. 자, 그 다음에 피닉스 대 시카고 경기 있는데요. 자, 얘네들은 일단은 맞대결상으로 피닉스가 엄청난 상대전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닉스가 상대전적 10연승 중입니다. 10연승 중. 대체로는 점수가 꽤나 많이 난 게 보이기는 하죠. 그 후반기 시작하고 초반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 보면은 이때는 피닉스가 121점 내면서 원정에서도 승리를 했었어요. 자, 이날에 이제 피닉스 듀란트 적당히 해주고 브래들리 빌이랑 부커 전부 다 25득점 넘겨주고 시카고는 피닉스의 약점인 뭐 이런 에너지들을 그렇게 공략하기 쉬운 팀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면은 뭐 기디 같은 애들 3점 같은 거 올라오고 부젤리스 상당히 괜찮게 해주고 이럴 때인데 전반적으로 그냥 시카고가 피닉스한테 그냥 장점을 딱히 뭐 드러내진 못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피닉스가 케일런 마틴을 사와가지고 수비 같은 것들은 기본방을 해주고 인사이드라든지 외곽인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인데요. 그동안 이제 스포츠 헤렌이야 팔짱 문제 때문에 많이 못 뛰었었어요. 근데 복귀해가지고 지금 2경기 동안 피닉스가 이 마틴이 뛰는 구간 벤치라인 구간에서 상당히 경기력이 괜찮거든요. 여기에는 뭐 오닐이라든지 이고다로 같이 원래부터 에너지가 좋은 이런 애들이 많이 좀 쓰임새가 있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피닉스가 상대한테 오펜시브 리바운드도 덜 따이기도 하고요. 한창 이제 문제였어서 에너지 같은 부분들이 꽤나 지금은 보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피닉스는 이런 부분들이 보강이 되면은 빅3에 얕춰지는 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별 탈이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이버 이렇게나 플럼리나 알렌 빌같이 전부 다 쓰임새가 있는 자원들이 꽤나 빠지는 건 있기는 해요. 근데 반대로 시카고도 론조볼 기디 저는 얘네 둘이 빠지면 시카고의 그 넬레이팅 수치가 상당히 감소하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요즘에 시카고도 나름대로 괜찮기는 합니다. 트레 존스나 기디, 부젤리스 이런 애들 활약으로 좀 괜찮았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기디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좀 무난한 경기 생각하고 있거든요. 피닉스가 시카고한테 연승을 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나름대로 볼 가치가 있고
피닉스도 오랫동안 원정 경기를 하다가 이제는 좀 홈 경기가 좀 이제 있다는 것들. 얘네들도 원정이 12승 24패 33.3%거든요. 근데 홈으로는 20승 13패 확연하게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홈 승률이 뭐 60% 근처 되니까. 그래서 그냥 좀 피닉스가 홈빨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시카고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긴 한데 지금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피닉스가 체급 자체가 더 높은 팀이고, 피닉스 요즘 경기력, 벤치 자원들의 활약으로 좋아진 것들이 있다. 약점을 가려주고 있다. 보면은 그냥 원래 피닉스가 수비면에서 되게 안 좋은 팀인데 요즘에는 좋아진 게 딱 보이죠. 공격은 여전히 야투 재능 좋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 뭐 두 팀이 붙으면 오바를 생각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피닉스 사이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카고도 지금 만만치는 않은 상태인데 저는 피닉스를 조금 더 높이 보도록 할게요. 시카고가 요즘에 맞는 상대들이 올랜도, 마이애미, 인디애나, 브루클린, 유타 이런 애들 만났던 거여가지고 좀 쉽다는 생각도 있어요. 일정상으로는. 저는 피닉스를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커스 대 덴버 마지막 경기인데 솔직히 말해서 예측이 쉽지 않죠. 이게 덴버는 지난번 경기 때 요키치가 못 나왔는데도 골스를 발라버렸으니까 그날 고든이 뭐 주킬 오늘 못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 내일 일단 요키치가 나올지 안 나올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머레이나 브라운도 캐슈널이 붙어있는데 일단은 덴버의 라인업이 참 알 수가 없다. 그게 거슬려요. 그리고 레이커스는 지금 돈치치, 리브스, 구딘, DFS, 헤이스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요즘에 리브스의 활약이 엄청나죠. 그냥 르브론이 없으니까 리브스가 지금 돈치치 옆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냥 본인 스스로 샷메이킹도 되고 팀원을 살려줄 수도 있고 안 풀리는 날은 잡힌까지 되고, 수비면에서는 돈치치나 리브스 앞선 수비가 약점인데 그래도 확연하게 공격은 잘 풀리는 게 보이거든요. 나 일단 그래갖고 레이커스가 한창 르브론이 빠지고 초반에 한 4연패를 하면서 안 좋았는데 피닉스나 샌안토니오 비교적 쉬운 상대라고 해도 얘네들이 잘한 거는, 그리고 그전에도 뭐 덴버나 이런 팀들한테 꽤나 비볐던 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4연패 중에서 처음에 한 3번은 답이 없었는데 최근에 3경기는 레이커스가 공격 쪽에서 답을 찾은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두 팀이 맞붙었을 때 그때도 사실 경기가 되게 타이트했었잖아요. 이것도 덴버가 홈에서 겨우겨우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이것도 엄청난 클러치였었다. 그 중심에는 리브스가 있었다. 이날은 뭐 돈치치나 르브론이 전부 없는데도 리브스가 37득점에다가 크네트도 엄청난 활약해주고, 전반적으로 그냥 레이커스가 꽤나 잘 싸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 레이커스는 오히려 지난번 맞대결보다 돈치치가 더해진 덤이라든지, 덴버는 이렇게 요키치라든지 뭐 머레이, 브라운 이런 선수들이 좀 이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글쎄 좀 어렵네요. 저는 원래부터 이거는 맞대결상으로 덴버가 레이커스한테 많은 우위를 점하고 있긴 했습니다. 올 시즌에만 레이커스가 2번이나 덴버를 잡아낸 것도 그렇고 이게 좀 쉽지 않네요. 특히나 지난번에 레이커스가 이게 센터에 헤이즈까지 없어가지고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경기였는데 그래도 공격으로 이걸 해답을 찾았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오바가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문제는 이것도 오바를 보려면은 den버에서 요키치가 나와야지 덴버도 오바를 볼 수 있는 팀이야. 덴버는 요키치라는 선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net 레이팅이 한 20점 차가 난다. 오펜시브 레이팅 거의 한 22점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요키치가 뛰냐 안 뛰냐 그거를 봐야 되는 경기일 것 같은데, 저는 뭐 요키치가 나온다면은 그래도 어거지로 덴버가 이길 것 같거든요. 오바도 해주고. 만약에 요키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현 시점에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경기고, 저는 내일도 제가 분석할 때까지 요키치의 출전 여부가 안 나오면 이 경기는 저는 버릴 것 같아요. 뭐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결장 변수가 아주 심할 것 같다.